자, 이번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조건이라고 하는 건 해석이 우리말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조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접속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지금 교재에 3가지를 적고 있는데 이 3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처음에 나와 있는 건 if,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접속사이고 해석은 만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once라고 하는 거. once는 한 번, twice, 2번 이렇게 뭔가를 셀 때 썼던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once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 말고도 접속사로도 사용이 된다. 그 말은 once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형태.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즉 조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의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여기 보면 once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 뒤에 이렇게 주절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once라고 하는 게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해석은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as long as, 묶어서 해석은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접속사다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온다. 해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뭐 하는 한. 자, 그럼 앞에서부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if라고 하는 건 만일 뭐뭐 한다면이란 뜻인데 문장을 보니까 만일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한다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if가 만일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 문장 만일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지금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이 돼 있네요. 그들은 떠날 것이다. 그 마을을 떠날 것이다. 여기 밑에도 나와 있지만 if not은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한 단어 unless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여기 if가 있고 not이 있죠. 요거를 한 단어 뭘로? unless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당연히 뒤에 문장은 긍정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요. 나머진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죠? 기억을 꼭 해두세요. if not은 한 단어로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unless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이번에는 once, 일단 뭐뭐 하면에 해당되는 예문을 보면 일단 당신이 비빔밥을 먹어본다면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일단 먹어본다면, 즉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o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는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으로 해석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한, 그죠? 이때 있은 비인칭 주어인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인 나는 자전거를 탈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형을 대신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서도 배운 적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예문을 보면 만일에 네가 셔츠를 산다면 너는 또 다른 셔츠를 무료로 얻을 것이다. 자, 또 다른 셔츠를 무료로 얻는 것이 미래일이죠. 그리고 셔츠를 사는 것도 어때요? 미래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if,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쓸 수가 없고 대신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문장은 밑에 문장인데 이렇게 현재로 쓰고 그렇죠? 셔츠를 산다면 너는 또 다른 셔츠를 무료로 얻을 것이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Practice 9. 주어진 문장을 unless를 이용하여 다시 쓰세요. 자, unless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지만 if하고 not을 우리가 합쳐서 unless라고 하는 접속사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쌤이랑 두 문제만 풀어봅시다. 5번이랑 10번. 5번, 그녀의 심장병은 더 악화될 것이다. 만일에 그녀가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면. 자, 여기 보면 if하고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걸 합쳐서 unless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쌤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녀의 심장병은 더 악화될 것이다. 자, 이 부분 if랑 not을 합쳐서 unless 이렇게 쓰고 뒤에 주어 쓰고 she,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할까요?
자, 동사가 지금 고가 있는데 고를 그냥 쓸까요? 아니면 자, 이 앞에 우리가 더슨트였기 때문에 이때 고를 우리가 긍정으로 쓰면 어떻게 씁니다? 그렇죠. 고우즈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10번 만일에 네가 따르지 않는다면 지시사항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여기다 보면 if 다음에 not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unless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쌤이 일단 적어 볼게요. 자, unless 다음에 you를 쓰고 주어 그 다음에 이 부정이었던 걸 긍정으로 바꾸면 그냥 follow라고 쓰면 되겠다. 현재 시제니까 나머지 그대로. 자, 여기까지. practice 10. 괄호안에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쌤이랑 9, 10, 11, 12번 이렇게 풀어봅시다. 9번 앞에 뭔가 문장이 들어가 있고 뒤에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다. as long as 뭐뭐하는 한 snow가 나왔죠. 그러니까 눈이 오지 않는 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때 it은 빈칭 주어이시고 쌤이 우선 적어보면 뭐하는 한 눈이 오지 않는 한 이때 it은 빈칭 주어 우리는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 10번 너는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다. once가 접속사 일단 네가 배운다면 규칙을 배운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일단 뭐뭐 하면 네가 그 규칙을 배운다면 너는 게임을 쉽게 할 수 있다. 11번 초대라 너희 친구 또는 이웃을 너랑 함께 하기. 자, 앞에 보니까 if가 있네요. 접속사. 만일에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 거? 운동을 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 쌤이 써볼게요. 만일에 네가 운동하는 거, 혼자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너는 늦을 것이다. 그 모임에 늦을 것이다. 만일에 뭐 하지 않는다면 네가 걷는다. 빨리 걷지 않는다. 근데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more quickly. 쌤이 한번 적어보면 네가 걷지 않는다면 더 빨리 걷지 않는다면 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so that 이렇게 붙여 쓴 so that이랑 so 다음에 뭔가가 나오고 이렇게 that이 붙은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로 비교를 해볼 텐데 이렇게 붙여서 so that을 쓰는 경우에 물론 that이 접속사니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so that이 붙여서 써진 경우의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밑에 가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so 다음에 뭐가 이렇게 붙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우리가 형부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때 해석은 so가 너무 형부에서 주어가 동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붙여 쓴 so that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o that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거겠죠. in order to라고 하는 거랑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장을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희 시간을 매니지 관리해라. 관리해라 라고 하는 동사 원형의 문장 맨 앞으로 왔다. 그러면은 무슨 문이다? 그렇죠. 명령문이다. 뭐 하기 위해서? 네가 중요한 일을 first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시간을 관리해라. 자, 바꿔 써진 문장을 보니까 in order to를 쓰고 앞에 so that은 주어 동사가 온 반면에 to 같은 경우엔 동사 원형이 바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to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지금 쓴 거고 결국은 뭐냐면은 in order to로 바꿔 쓴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주절의 문장의 대상, 즉 여긴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you가 되는 거죠. 그 대상이랑 대절에 so 대절에 you 대상이 같을 땐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바로 in order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느냐? 쓸 수 있는데 그때의 방법은 앞에서 배웠지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for 다음에 목적격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 방법을 취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볼게요. 뒤로 돌아라. 뭐 하기 위해서? 네가 마이크가 너희 뒤에 behind you, 너희 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뒤로 돌아라. 마찬가지로 so that을 in order to로 바꿀 수 없고 see를 갖고 와서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앞에 주절의 대상이랑 그 다음에 대절의 대상이랑 같기 때문에 you라고 하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좀 더 설명하면 우리가 so that이라고 하는 건 우리 in order that 주어 동사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in order that 표현이 가능하다. 한 가지 더 체크하면 우리가 in order to를 뭘로 바꿔 쓸 수도 있었죠. 투부정사에서 배웠는데 in order to에서는 얘를 안 써도 되죠. 투부정사의 부사중용법에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in order를 안 쓰고 그냥 투부정사만 써도 사실은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in order to 대신에 뭘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그렇죠. so as to로도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in order to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냥 to만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so as to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다. 요까지 같이 정리하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so하고 that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을 때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형부라고 했었죠?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간다. 해석은 너무 혹은 매우 뭐뭐해서 매우 형용사 부사에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지금 앞부분에 요 파트는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쌤 얘기하는 것만 일단 정리를 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온다. 그리고 해석은 매우 혹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만. 자,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테드는 다쳤다. 근데 심하게 다쳤다. 지금 배들리니까 품사가 뭐죠? 그렇죠. 부사죠. 부사가 왔는데 자, so that이니까 매우 혹은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는 해야 했다. 머물러야 했다. 침대에 몇 개월 동안. 자, so하고 that 사이에 부사가 왔는데 여기에 badly를 써야 되는지 bad를 써야 되는지 그거를 잘 찾을 수가 있어야 시험 문제에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은 so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so가 부사기 때문에 일단 얘가 없어도 문장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so가 없다라고 봤을 때 문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injured 다음에 badly가 들어가야지 bad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를 해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잘 찾으시고 어쨌거나 이 문장을 우리가 because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요거 바꿔 쓰는 거를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도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두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드가 매우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즉 이 파트가 결국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해야 했다 이렇게 해야 됐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요거 badly 부사니까 형용사가 온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문장 보면 나는 매우 그의 가족과 가까워져서 어려웠는데 뭐 하는 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어려웠다. 이때 it은 가주어, to부터가 진짜 주어, 진주어. so하고 지금 that 사이에 close라고 하는 게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close가 부사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봐서는 이게 형용사다, 부사다. 요 단어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앞에 부분이랑 같이 고려해서 봐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하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so를 일단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때 close는 became 다음에 오는 형용사라야 문장이 되겠죠. 부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형용사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자, 이 문장을 because 문장으로 바꿔보면 내가 너무 그의 가족과 가깝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문장이 원인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굿바이라 작별 인사를 말하는 게 어려웠다. 자, 요 밑에 부분도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so that은 봤는데 이렇게 such that은 뭔가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so하고 that 사이에는 형용사 부사가 왔지만 such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 such that 사이에 이렇게 하나로 묶었을 때 결국 뭐가 등장을 하냐면 명사가 등장을 한다. 여기에 형용사 nice가 있긴 하지만 이 nice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 결국 명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such를 쓴다라는 거, so를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어떻게 보통 암기를 하냐면 such a 혁명, 형용사 명사 such a 혁명. 물론 이때 명사가 만약에 복수가 되면 어나 언을 쓰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가 어떻게 외우면 편하다? such a 혁명이라고 외워두면 so를 써야 될지 such를 써야 될지 우리가 금방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문을 보면 그는 매우 멋진 친구여서 나는 항상 그를 기억할 것이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Practice 11. 보기와 같이 붙여진 so that이나 이렇게 띄어쓴 so that을 이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지금 교재에는 이렇게 so that이 붙여 있는 경우에 문제가 먼저 나와 있고 뒤에 띄어쓴 so that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우선 붙여쓴 so that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에게 그 지도를 주었다. 나는 원했다. 그가 목적지를 쉽게 발견하기를 원했다. 자, 이거를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를 붙여서 말을 만들어 보면 그가 목적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지도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의 내용을 so that을 가지고서 목적을 나타내는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데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쌤이랑 4번하고 5번만 풀어볼게요. 4번 그 어부들은 시작한다. 아침을 수선하는 것으로 그들의 그물을 수선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그들은 원한다. 낚시하기를 원하는데 뭘 가지고 그들 즉 net 그물을 가지고 낚시하기를 원한다. 자, 이것을 붙여 쓴 so that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써볼게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 그 어부들은 시작한다. 아침을 그들의 그물을 수선함으로써 시작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즉 그물을 가지고 5번 복습해라. 너희 필기를 매일 복습해라. 우리는 희망하는데 네가 don't have to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공부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밤새 시험 전에 밤새 공부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요것을 붙여 쓴 so that 가지고 문장을 한번 적어 봅시다. 복습해라. 너희 필기를 매일 뭐 하기 위해서 네가 할 필요가 없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기 위해서 밤새 시험 전에. 자, 이번엔 띄어쓴 so that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나는 지쳤다. 나는 올라갈 수 없었다. 정상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렇게 두 문장을 합쳐서 띄어쓴 so that으로 고쳐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so하고 that 사이에 exhausted. 자, 품사상으로 형용사가 온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나는 너무 매우 지쳐서 나는 할 수 없었다. 올라갈 수 없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자, 여기도 문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쌤이랑 9번하고 10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9번 정보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서 너는 얻을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anything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패턴인데 이때 you 주어 그 다음에 want 동사 want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다? that이라고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다. 물론 써도 되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생략이 됐다라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띄어쓴 so that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정보는 매우 쉽게 접근 가능해서 인터넷상에서 매우 쉽게 접근 가능해서 너는 어떤 것이든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얻을 수 있다. 지금 so 다음에 부사가 온 패턴이죠.
10번 나의 아버지는 바쁘다. 그의 일로 바쁘다. 그는 여름 휴가를 올해에 보낼 수 없다. 자, 이거를 우리가 띄어쓴 so that으로 문장을 바꿔보면 내 아빠는 so 매우 바빠서 그 일로 매우 바빠서 자, 대절 그는 보낼 수 없다. 여름 휴가를 올해 보낼 수 없다. 자, so 다음에 형용사 BG가 온 형태입니다. 자, 이번엔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절이 뭔지 우선 알아야 될 텐데 절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주어하고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절 형태를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절 중에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마치 자기가 명사인 것처럼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오거나 혹은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보호 자리에 오면 얘를 명사절이라고 한다. 즉 주어 동사 형태를 띈 구조가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보호 자리에 오면 아 얘는 명사절이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죠? 교재에는 대표적으로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랑 뒤에 가서 which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우선 that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that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절로 사용이 된다. 즉 주어 자리에 오거나 목적어 자리에 오거나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고 that 같은 경우에는 동격 that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보도록 합시다. 뒤에 가서 자, 주어로 나온 것부터 먼저 보면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뭐뭐 아닌 것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 자,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로 문장이 맨 앞에 가주어 있을 쓰고 진주어인 대절은 뒤로 보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문을 보면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주어가 어디까지냐면 parents까지. 주어가 너무 길죠. 당연히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와 그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상대적으로 길다. 자, 주어가 길었을 때 영어에서는 어떻게 가짜 주어인 가주어를 그 자리에 넣고 진짜 주어, 즉 진주어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뺐었었죠. 그쵸? 요렇다란 얘기입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패턴 해석해보면 당연하다 뭐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닮았다는 것은 당연하다. 밑에 문장도 보면 놀랍다 뭐가 대절이 놀랍다. 이때 이 또 가주어죠. 대절이 진주어고 뭐가 놀라우냐면 걸렸다는 거 단지 이틀이 걸렸다는 거 배로 이틀이 걸렸다는 것은 놀랍다. 우리가 시간이 걸리다라고 할 때 이렇게 it takes 패턴을 쓴다라는 거 앞에서 자꾸 봤으니까 이것도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단순 접속사 대신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 해석은 뭐뭐라는 것을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면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다. 예문을 보면 그 연구는 보여준다. 자, 여기서 주어가 research고 동사 shows 무엇을 보여주는지 대절이 전부 목적어가 되는 형태 대절이 목적어가 됐다. 이때 that이 생략이 가능하다. 왜? 목적어 자리에 온 단순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요게 내신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다시 해보면 연구는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 높은 온도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장 하나를 더 보면 나는 have heard 들었다. 현재 완료죠. 무엇을 들었냐면 목적어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뭘 들었다? 당신이 이랬다는 거 백악관에서 이랬다는 걸 들었다. 목적어 자리에 있는 단순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이 역시 생략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단순 접속사 that이 보호 자리에 온 경우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예문을 보면 중요한 것은 그가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 차에 대해서 yet, 아직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대절 전부가 보호 자리에 왔는데 보통 이렇게 비동사 is라든지 are이라든지 과거 형태 was나 were 다음에 오는 대절이 이렇게 보호 자리에 오는 대실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이 결국은 뭐다? 대절이다. 이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고 이때 that은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요것도 생략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생략 가능한 형태는 목적어일 때만 가능하다. 문장 하나를 더 보면 그 문제는 뭐 하는 것이다? 그들이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대절 전부가 뭐의 자리에 왔다? 주격 보호 자리에 왔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동격 대세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도 또 자주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하면 우리는 종종 잊어버린다.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자, 이때 that은 자, 관계대명사 that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앞에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배웠지만 뒤에 부분이, 뒤에 문장이 완벽하지 않죠. 주어가 없거나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어때요? 문장이 완벽하죠. 그래서 이건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고 앞에 있는 the fact 명사랑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격 관계를 갖는 that도 명사절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Practice 12.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꿔 쓰세요. 보기를 보면 자, 그레그는 물렸다 심하게 그의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심하게 물렸다. 그것은 끔찍하다. 밑에 문장을 보니까 그것은 끔찍하다. 그레그가 심하게 그의 자신의 계획에 물린 것이 끔찍하다. 자, 이때 보니까 it이라고 하는 가주어 그리고 that의 진주어 형태를 썼네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문장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쌤이랑 1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소리는 전도된다. 훨씬 더 빨리 전도된다. 어디에서? 강철에서. 무엇보다? 물에서보다. 이때 much라고 하는 건 비교급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때 much는 비교급 강조를 나타내고 있고 해석은 훨씬으로 해야 되겠죠. 이때 much 대신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앞에서 배웠는데 한번 써볼까요? much도 되지만 much도 된다. still 그 다음에 far, even, a lot. 자,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문장을 가지고서 우리가 뒤에 문장 해석을 안 했네요. 뒤에 자, 그것은 흥미롭다. 자,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가지고서 우리가 문장을 우선 써보면 자, 그것은 흥미롭다. 자, 이시 가주어 대절이 진주어 소리가 전도된다는 거 훨씬 더 빨리 강철에서 어디보다 물에서보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보기를 보면 김 씨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괄호 안에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요 문장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김 씨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요 대절이 목적어, 목적절이 되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쌤이랑 8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아기는 hardly 거의 못마지 않다. 준부정어인데 거의 먹지 않는다. 하루 종일. 엄마가 걱정하신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기가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걸 걱정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자, 엄마가 걱정하신다. 대절을 걱정하신다. 뭐냐면 아기가 거의 하루 종일 먹지 않는 걸 걱정하신다. 자, 이번에 나와 있는 거는 보로 사용되는 that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가 가주어, 즉 주어에 대해서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게 될 텐데 비동사 다음에 보호로 많이 오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단지 그들의 오른손을 사용한다. 먹을 때 그것은 진실이다. 밖에 문장을 보면 진실은 대절이다. 그들이 단지 오른손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뭐 할 때? 먹을 때. 자, 요 문제는 쌤이랑 12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존중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문화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자, 이거를 보호 문장으로 바꿔보면 중요한 것은 대절이다. 네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냐. 다른 사람들의 문화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Practice 13. 밑줄 친 대세 용법을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 중에 골라서 쓰세요. 자,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쌤이랑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우리는 좋아한다. 그 생각을 좋아하는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침을 음악과
꽃과 함께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좋아한다. 지금 대절이 결국 뭐냐면 the idea. 얘네 둘이 동격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that은 동격 that이다. 2번 나는 알았다.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내가 따라야 했다는 걸 알았다. 그 규칙을 따라야 했다는 걸 알았다. 여기서 I라고 하는 게 주어, new가 동사, 그 다음에 뭘 알았느냐 하면 대절을 알았다. 즉 대절 전부가 목적절로 사용이 됐다. 자, 그래서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절이기 때문에 쓰인 목적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너는 들었니? 그 뉴스를 들었니? 어떠한 뉴스냐면 15살 소녀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뉴스를 들었니? 라고 하는 물어보는 문장인데 the news가 결국 뭐다? 대절이다. 동격 관계죠. 둘 관계가 동격 관계 따라서 동격이라고 쓰면 될 거고요. 4번 가장 나쁜 것은 네가 너무 많은 돈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자, 이때 가장 나쁜 것이 결국 대절이라는 거고 앞에 주어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동사 뒤에 나와서 보어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보어라고 쓰면 됩니다. 5번 그것은 중요하다. 자, 그것이 안 나와 있죠.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나오죠. 대절이 중요한데 우리가 병이랑 캔을 갖다가 리사이클, 재활용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절이 중요하다. 대절이 사실 진짜 주어가 되는 거고 자, it이라고 하는 건 가주어가 되는 건데 여튼 이때 that이라고 하는 건 결국 주어 자리에 온 게 되니 주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봤죠.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형태를 봤는데 이번에 볼 접속사는 whether입니다. whether은 해석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니까 쓰임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명사절로도 사용이 되고 whether를 이용해서 명사절 형태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혹은 부사절로도 사용이 됩니다. 부사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잠깐 설명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자리에 온 whether를 보면 네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 즉 whether 절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절이 되고요. 네가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whether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있으니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있는 whether 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예견할 수 없다. 날씨가 좋을 것인지를 예견할 수 없다. 자, 이때 predict 예견할 수 없는데 무엇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whether 절로 가 있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온 형태이다. 이때 목적어 자리에 온 whether는 뭐랑 바꿔 쓸 수 있냐면 if랑 바꿔 쓸 수 있다. 즉 밑에 문장 나와 있는 것처럼 whether 대신에 if를 써도 같은 의미의 문장으로 어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질문 하나를 더 보면 나는 그냥 궁금했다. 뭐인지 아닌지 네가 찬성하는지 그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가 궁금했었다. 이때 궁금하다. 무엇이 궁금한지가 목적어 형태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왔기 때문에 if로 바꿔 쓸 수도 있다. be in favor of 뭐에 찬성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against를 쓰게 되면 be against 하면 반대하다 라는 뜻이죠. 자, 밑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 whether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명사절로 사용된 경우를 봤는데 뭐이든지 아니든지라고 해석이 되는 즉 양보절의 부사절을 이끌기도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너는 시작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네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지 간에. 자, 이때 whethe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문장 앞문장이랑 약간 분리된 형태인데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사절이에요. 앞에 문장 전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부사절인데 자, 이때 우리가 해석은 뭐이든지 아니든지 해석이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whether를 가지고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나누는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다 이제 리딩 지문이나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때 이제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봅시다. Practice 14.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보기를 보니까 Are you going to 뭐 할 거니? let 사역동사가 나왔는데 그가 알도록 할 거니? 그것을 뭐에 의해서? 이메일에 의해서 알도록 할 거니? 아니면 전화에 의해서 알도록 할 거니? 즉 알려줄 거니? 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볼 수 있겠죠. 바뀐 문장을 보니까 너는 결심했니? 뭐인지 아닌지 네가 그가 알도록 할 것인지 그것을 이메일 혹은 전화로 둘 중에 어느 거에 의해서 그것을 알도록 할 것인지 결정했니? 라고 하는 부분. 자, 이때 밑에 바뀐 거 보니까 if 대신에 whether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사 앞부분에 decid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때는 if나 whether 둘 다 쓰는 게 이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너희 반은 뭐 할 것이니? 소풍을 갈 것이니? or 아니면 견학을 갈 거니? 박물관으로 견학을 갈 거니? 자, 이 문장을 바꿔보면 너희 선생님은 결정하셨니? 뭐인지 아닌지 너희 반이 소풍을 갈 것인지 아니면 견학을 갈 것인지 결정을 하셨니? 이렇게 쓰면 되니까 쌤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문장 다 쓰지 않을게요. 뭐인지 아닌지 너의 학급이 소풍을 갈 것인지 아니면 뒤에 견학을 갈 것인지 이렇게 if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다. whether를 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목적어 자리 왔기 때문에 decide의 목적어 자리로 우리가 whether 절이나 if 절을 쓸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 볼 부분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시간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when이라고 하는 게 머리에 떠오를 거고요. 그 다음 while, 그 다음 as 여러 가지가 있겠죠. before도 접속사로 사용이 되고 after도 마찬가지고 until 쭉 있을 텐데 이러한 접속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거고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쌤이랑 가볍게 내용을 훑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교재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시간의 접속사 뭐가 보이죠? 그렇죠. when이 보이죠? 자, when이라고 하는 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할 때라고 한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게 되는데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비교적 긴 다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 예문에서 비키가 음악을 듣고 있었다. 이게 비교적 긴 사건입니다. 자, 근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자, 요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긴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얘기를 할 때 when을 쓸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걸 보면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나타낸다. 내가 7살 소년이었을 때 이 지역은 시작했다, 개발되어지기 시작했다. 자, 요게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즉 7살이라고 하는 그 기간, 일정 기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때 when을 썼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사건 직후에 일어난 다른 사건을 나타낸다.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직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경우 예문을 보면 인호가 차고 청소를 끝냈을 때 자, 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직후에 뭐가 일어나냐면 그의 친구가 그의 집으로 왔다. 자, 요럴 때 우리가 when을 쓸 수 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접속사가 그렇죠. as가 나와 있죠. as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when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웠고, 즉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뭐 하면서라든지 뭐뭐 함에 따라 기타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1번 보면 when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두 가지의 비교적 짧은 사건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쓰고 이때 as는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문을 보면 내가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비교적 짧은 사건에 우리가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동시에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혹은 듣고 난 뒤 연속적으로 뒤이어서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as를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한 가지 사건에 변화가 생김에 따라 나머지 사건에도 변화가 생길 때 as를 쓴다. 무슨 얘기냐? 그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대부분 as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각하면 되고요. 그녀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 교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죠? while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뭐뭐하는 동안이다. when은 뭐뭐 할 때, 이벤트 자체가 좀 짧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요. while이라고 하는 건 뭐뭐하는 동안, 이벤트가 좀 길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적 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때 쓰고 이때의 while은 as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문을 볼게요. 내가 그 산을 오르고 있는 동안 나는 들었다. 소리를 들었는데 폭포 소리를 들었다. 올라가고 있는 동안이니까 비교적 긴 사건임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겠고 요때 while을 쓰게 된다라는 거 as랑도 바꿔줄 수 있고요.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자, 나의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나의 강아지는 그녀가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자, 이때도 동안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중학교 시험에 보면 while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를 보면 while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as다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죠. 반면에 자, while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크게 두 가지죠. 지금 보면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while은 뭐뭐인 반면이라고 하는 대조의 접속사, 즉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야만이 다음 중 해석이 다른 while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while은 반면이라는 뜻으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두세요. 예문을 보면 나는 오렌지를 고른 반면에 나의 형은 바나나를 골랐다. 이렇게. 자, 이때 의미 while은 뭐뭐인 반면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낼 때는 when을 써도 되고 as를 써도 되고 while을 써도 된다. 예문을 보면 우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폴이 우리를 보고 그의 차를 멈추었다.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두 번째 파트를 봅시다.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무슨 뜻? 뭐뭐 하기 전에란 뜻이다. 접속사니까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죠. 주어하고 동사가 온다는 거고 after 뭐뭐한 후에 until은 자 till이랑 같은 건데 뭐뭐 할 때까지. 그리고 밑으로 가면 since라고 하는 건 뭐뭐한 이후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조금 올려서 as soon as는 무슨 뜻? 그렇죠. 뭐뭐 하자마자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그러한 식으로 얘네들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 every time도 뭐뭐 할 때마다 every tim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즉 얘네도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고 every time은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하는 접속사를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와서 예문을 볼게요. 뭐 하기 전에 네가 hand in 하면 무슨 뜻? 그렇죠. 제출하다라는 뜻이고 제출하기 전에 너의 답안지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해라. 대절을 확인해라. 네가 그것 위에 즉 답안지 위에 너의 이름을 쓴 걸 확인을 해라. befor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죠. 이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before이 사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after 볼까요? 켈리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녀는 결혼했다. 경찰관과 결혼을 했다. 자, after 다음에 보니까 주어 켈리가 왔고 동사 graduated. 자, unti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랑 같은 거다. till이랑 같은 거다. till을 쓸 때 till, l이 두 개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예문을 보면 나는 had to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의 과거 형태 해야만 했다. 기다려야만 했다. 뭐 할 때까지 그 아이 부모님이 올 때까지 그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때 뭐뭐 할 때까지 라고 하는 접속사로 사용이 됐고
뒤에 보니까 주어 parents까지가 주어고 동사 파트 came이 나와 있죠.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since는 학교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는 접속사죠. 왜냐하면 이후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었죠.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뜻도 있다. because의 개념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since가 이후로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는지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사용이 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우선 이후로라고 사용되는 경우에 문장을 한번 보면 그녀의 성격은 자 has changed니까 현재 완료죠. have 플러스 pp 생각나죠? 그녀의 성격은 많이 변했다. 어라시니까 뭐한 이후에 그녀가 폴을 만난 이후에 많이 변했다. 이때 since는 이후에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뭐뭐하기 때문에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어떠한 문장들이냐? 나는 보통 보낸다. 이메일을 보낸다. 그녀에게. 뭐 때문에? 국제전화가 비싸기 때문에. 이때 since는 because의 의미죠. 뭐뭐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가지 이후로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볼 것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하는 의미. 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나의 집으로 서둘러 왔다. as soon as 다음에 주어 he 동사 hold,가 와 있죠. as soon as가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이라는 의미. 뭐 할 때마다 네가 depressed니까 다운된 거죠. 기분이 침체될 때마다 기억하세요. 대절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이때 보면 비동사 are 다음에 loved be 플러스 pp입니다. 무슨 태? 그렇죠. 수동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수동의 개념이죠. 당신이 받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around you. 그러니까 당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밑에 나와 있는 practice 16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자, 문장 해석을 잘하면은 접속사를 적절한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거 각자가 잘 풀어보시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접속사 중에 아까 since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에 종종 등장을 하는 편이니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보도록 하세요.